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수는 원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또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체의학의 선구자이신 엘렌 G 화이트 여사뿐만 아니라 오늘 물치료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너무나 좋은 수십 년 동안 이 대체의학의 선구자들로서 여러 좋은 연구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믿음의 건강 개혁자들에게도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좋은 책들을 연구할 때마다 제가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해야 될 거를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일 수가 없을 거예요. 2, 3일 밤을 꼬박 새면서 책을 독파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렌 박사님이나 벤만 갤리지 박사님이나 여러 대체의학과 자연치유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아니라면 이 죽어가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단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단순한 물이 그 많은 난치성과 우울증과 비만증과 당뇨병과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치료제라는 그러한 의학적인 사실을 캐치하신 이러한 벤만 갤리지 박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감사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는 한국판 제목은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책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제목보다는 원래 원 제목이 훨씬 더 이 저자의 집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래 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책 제목은요. obesity, 이게 뭐냐면 비만이죠. cancer, 암, depression, 우울증, their common cause and natural car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만과 암과 우울증, 그것들의 their common cause, 공통적인 원인과 natural care, 그것들의 천연적인 치유 방법. 요게 정말 이 저자의 책 내용과 일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저자의 그 제목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짧게 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물에 대한 서적을 제가 한 수십 권은 봤지만 이 한 권으로 축약이 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훌륭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요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책을 한번 사셔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으실 거라 생각을 드립니다. 이 벤만 갤리지 박사님은요, 이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런던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의료계에 아주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때 정치범으로 몰려서 2년 7개월째 복역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낮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지, 이 갤리지 박사님께서 감옥에서 3,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단지 이 물치료로 완쾌시키시면서요, 탈수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여러분 뭐라고요?
탈수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물의 치유력으로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신드롬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갤리지 박사님의 유명한 책이 바로 물, 치료의 핵심이다. 자연이 주는 최상의 약, 바로 물.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물치료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체험 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투병하시면서 어떻게 약 하나 쓰지 않고 회복되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갤리지 박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이 로렌데이 박사님의 얘기가 서두에 좀 나옵니다. 자, 이 로렌데이 박사님은요, 이 유방암에서 해방된 데이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렌데이 박사님은 미국 상위 세계 의과대학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형외과 부교수이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의사들을 수천 명을 훈련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의사회와 영국 왕립의료협회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상위 의료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로 중요한 시점에서 로렌데이 박사님이 자신의 업적이 가장 찬란하게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벤맨 갤리지 박사님을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려서 감옥에 가게 하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로렌데이 박사님께서 이제 1992년 매우 진행이 빠른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맸던 종양이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3주가 지나면서 가슴보다 더 큰 가운데 큰 오렌지 크기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렌지 사이즈 아시죠? 자, 로렌데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수년간 경험한 의사로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베푸는 고통스럽고 불구로 만드는 파괴적인 치료술 때문에 죽는 것을 알기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이나 절개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데이 박사는 의료시술을 멈추고 올터너티브 메디신, 다시 말하면 대체의학의 생도가 되셨어요. 대체의학 의료 시행자들이 제시하는 자연치료 절차에 대한 막대한 독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을 바꾸시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는지 그 원인과 해답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영양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암은 신속하게 피부를 꿰뚫고 이 네크로시스, 괴사돼서 그 궤양이 점점 감염돼서 아주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데이 박사님께서 한 외과 의사를 찾아내서 외부의 종양만을 제거한 뒤에 겨드랑이와 요 복장뼈, 쇄골, 그 다음에 위, 코 안에 있는 분비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파생적인 종양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단에도 불구하고 암은 맹렬하게 커가기 시작했고요. 거의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서 몸조리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누군가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갤리지 박사님의 책을 데이 박사님에게 주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인상적으로 확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사실 당뇨병, 우울증, 비만, 암 요게 탈수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은 상당히 많은 환우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 박사는 즉시 책에 있는 그 정보가 바로 내 유방암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치 내일 내가 죽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데이 박사님은 오랫동안 자기 몸이 원했던 물 대신에 마셔왔던 커피가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시키는 커피, 카페인, 녹차 음료. 요 커피가 바로 몸에 손상을 주어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유방암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그림은 데이 박사님의 암과 파생적인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약간 예술적으로 연출한 그림인데요. 화가인 친구 센지에게 데이 박사님께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종양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가슴입니다. 여기가 가슴인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대리석 무늬 모양의 종양이 조그만한 게 시작이 되더니, 자, 그림이 이 단계에 보니까 여기가 가슴인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가슴이고, 자,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서 이 종양이 오렌지 크기만한 종양이 생기기 시작해서 마치 가슴이 세 개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유방이 아니라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아시겠죠? 여자들의 유방보다 훨씬 더 종양이 훨씬 크게 3주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성장을 해서 마지막 단계 조직 아래로 깊이 뻗어 있는 종양의 측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종양의 크기가 컸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여기 보면 로렌데이 Natural Alternative Therapies for All Disease Including Cancer and AIDS.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암과 에이즈를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한 내추럴 테라피, 올터너티브 테라피, 자연적이고 대체의학적인 치료 의사로 바뀌셨어요. 정형외과 의사께서. 마치 딱터신 박사님께서 암 전문가셨는데 미네소타에 저희 하늘마을에 물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연이 있으셨는데 그 딱터신 박사님께서 대체의학 박사가 되신 것처럼 미인이시죠. 이 로렌데이 박사님께서 이 오피셜 웹사이트를 개설하셨는데 바로 이제는 현대의학에서 돌이키셔서 자신이 유방암에서 해방된 체험을 통해서 대체의학과 자연치유 의사가 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로렌데이 박사님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참고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자, 데이 박사님께서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박사님께서는 일상의 식단에 뭘 추가했어요? 물을 추가했더니 매일매일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암에서 해방되는데 대략 8개월이 걸리셨고 그 뒤 10년 동안 암에서 자유롭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10년째십니다. 현재 데이 박사님께서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암 환우분들이나 암에 걸린 의료 전문가들에게 참된 건강의 지혜길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2003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의료회의에서 드디어 이 로렌데이 박사님을 낫게 해준 벤 갤리지 박사님과 처음 만나신 데이 박사님께서는 벤 갤리지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어떤 이유로 물이 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데이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치료 지침에 물을 통합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보셨어요. 지금 이 대희 박사님이 안 해본 게 없으십니다. 뭐 대체하게 뭐 동종요법부터 시작해서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효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의 차이는 바로 물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고 목록에서 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벤 박사님의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은 제가 유방암에서 회복되는데 핵심적인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제 치료에 물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저는 건강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고 선생님 같은 동병상련이신데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이제 해보니까 믿어지시죠? 네. 자, 보니까 유방암에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게 무엇이다? 탈수다, 탈수. 자, 우리 여기 문 여사님도 집중해 보세요. 자, 요 대희 박사님의 사례에서처럼 종양 한 개가 포도알 크기까지 확대될 만큼 무엇이 도대체 유방에서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아세요? 탈수와 관련된 화학적인 연쇄 사건에서 뭐가 유방암을 이렇게 크게 하는 인자가 될까요? 누가 범인일까? 자, 여기 보니까 추론해 본다면 프로락틴 생산을 지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락틴이 뭔지 아시죠? 바로 유방 내의 최유 호르몬입니다. 프로락틴은 여러분들은 유방암 환우분들은 에스트로겐만 염려를 하시는데, 자, 프로락틴은 유방에서 에스트로겐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유방의 분비샘 조직의 젖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프로락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락틴이 왕성하게 분비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젖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나면서 유방암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락틴이 상승하면 유방암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프로락틴이나 에스트로겐 수치를 쑥쑥쑥쑥 올리는 게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소리 내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 소리 내면 안 되는 거. 꿀, 고기, 생선, 꽃기와 미사 사모님 대신해 주실까? 한 번만 할까요, 제가? 혼내지 마세요. 고기, 생선, 저희 엄마가 뒤에서 안 된대요.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요게 다 뭐를 만들어요?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고 프로락틴을 촉진시켜서 유방암 쑥쑥. 그러면 안 되겠죠? 고 선생님 박수 치려 때 제가 쑥쑥만 하면 박수 치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요런 애들 다 이제는 프로락틴을 상승시켜서 위험하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치료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의 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니셜이 PP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의 PP, 피놀랄까? PP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천식과 공황 발작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던 분이셨어요. 한숨 한숨 숨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마다 셀 수 없는 천식과 공황 발작으로 괴로워하면서 거의 1년 동안 똑바로 앉아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앉아서 1년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거의 미쳐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 통증 때문에 잠 못 자고 디글디글 구를 때
여러분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 믿음이 나약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자,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1993년 3월 27일 저는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입원했고 기관지 폐렴에 걸렸습니다. 저의 혈액가스는 40을 기록했고 노말 수치가 1.03에서 1.3인데 40까지 혈액가스가 올라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퇴원 뒤에는 다량의 디오필린, 근육 이완제인 디오필린과 또 프레드니손,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어요. 체중은 급속하게 호르몬제 되니까 살이 쪘겠죠. 또 약물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됐고 방향 감각도 흐트러져서 정말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마운 친구가 벤멘겔레지 박사님의 책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시간 나가시면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겔리지 박사님의 처방전은 딱 3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약물을 치우라.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물을 3리터, 물 먹는 하마 돼야 됩니다. 3리터, 물론 이분과 다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9리터에 소금 3g 정도면 됩니다.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신장암이고 복수가 차 있고 흉수 차 있는데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에게 처방전은 첫째 약물을 치우라.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물 먹는 하마 3리터씩 마시고 게다가 소금도 조금씩 섭취하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강 선생님 사모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환자가 탈수되면 병원에서 2가지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뭐죠? 수액 그리고 전해질 주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수액은 물이고 전해질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자, 요게 pH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물은 몇 리터 마시고? 3리터 마시고 소금도 조금씩 섭취해서 미네랄이 잘 스며들어서 물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째 처방은 하루에 15분 동안, 이분은 너무 비만증이 심했기 때문에 15분 동안 실내 쇼핑몰에서 걸어보라 하고 3가지 처방전, 실천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었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일주일 동안 양자검사 좀 하셔서 이제 어디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운동을 더 하셔야겠어요. 요렇게 저희가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또는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자, 이분이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분씩 걸을 수 있으며 30분씩 걸을 수 있고 숨쉬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994년 10월 31일 현재 어떠한 천식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5개월 넘게 흡입액이나 어떤 종류의 약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씩씩 시근거리면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니까 물을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을 뿐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맞춰보세요. Guess who? 맞춰보세요, 여러분. 고마운 물과 걷기만으로 체중이 16kg 줄었고 젊고 활력 있는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수백만 명이 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이즈, 천식, 관절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치료법으로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숙이죠?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어. 자, 요건 비만과 물치료입니다. 방금 전에 피피 여사는 천식과 공황 발작에 대해서 회복 사례를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데이빗 카루소가 비만과 물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데이빗 카루소가 보내준 사진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 238kg이던 체중이 이 베둘레헴이
몇 킬로로? 102kg로 줄어드니까 배가 어디 갔지? 짤날. 102kg으로 줄어들면서 셔츠 사이즈는 6X라지에서 라지 사이즈로 줄어든. 여러분, 모든 병이 비만증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방하는 분들은 살이 찌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암 환우분들이 그러시지만. 자, 그래서 첫째, 물이 비만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약이 된다. 요걸 깨달으셨고, 두 번째,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표상이라고 마음에 그리면서, 그 다음에 뚱뚱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간편성. 세 번째, 어린이들이 드링크제, 코카콜라, 사이다, 바카스, 이러한 청량음료를 멀리하고 물을 마시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허리둘레가 72인치에서 36인치로 줄으니까 바지 다 새로 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미국의 유명 인사인 피놀라 휴즈와 아미 비앙크,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미 비앙크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의 내용을 실천한 피놀라 휴즈. 야, 보기에도 상당히 아름답죠. 자, 이분이 바로 물치료법으로 회복이 되신 건데요. 피놀라 휴즈가 어떻게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15kg을 쉽게 감량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 미인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녀는 다이어트 하지 않고도 몇 킬로 감량했다? 15kg 감량했다. 희한해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원리와 다이어트의 원리가 해독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턴 전 주치의였던 그 맥두걸 박사님께서 처음에는 다이어트하러 온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암 환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해독이 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암이 치료가 되는 걸 보면서 이 맥두걸 프로그램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혁명적인 의료 돌파구, 날씬해지는 새로운 물치료, 물 마시기를 배워서 19kg 이상 감량하라. 영화 All My Children의 피놀라 휴즈. 본문에는 많은 사진과 다음의 표제가 있습니다. 물치료가 당신을 날씬하게 만듭니다. 저도 뱃살을 좀 빼기 위해서 물을 더 마셔야겠습니다. 자, 최근에 체중 감량 돌파구를 아무리 격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벤맨 게니지 박사가 고안한 이 방법은 영화 All My Children의 피놀라 휴즈에게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그녀는 평균보다 3배는 빨리, 게다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15kg이나 감량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데 목사님도 조금 걱정되세요? 자, 요새 제가 목사님 요새 체중이 좀 줄어서 걱정되세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배둘레 힘이 다 줄어드니까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셔서 20kg까지 쉽게 감량하는지 계속 읽어보라 하면서 이 책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의 라디오 명사이신 아미 비앙크가 6주 만에 오치수를 20사이즈에서 14사이즈에서 12사이즈로 줄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아미 비앙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몸이 무겁고 노쇠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지끈지끈 아팠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홍조도 있었고요. 아미 비앙크는 단지 의사가 처방한 양의 물을 마시면서 체중을 줄였고 활력을 몇 배? 4배 증가시켰고 관절도 관절 혈액이 많이 나왔나 봐. 관절도 치료가 됐고 알레르기도 치료가 됐고 은정씨 많은 경우에 피부병이나 아토피도 탈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레르기를 물리쳤으며 폐경기 증세, 갱년기 증세를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제 물치료로 진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매트가 어떻게 치료됐는지, 왜 기적이라고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는 1995년 축구를 하다가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매트는 습관적으로 청량 음료, 드링크 제제, 커피, 홍차, 카페인 음료를 즐겼습니다. 그때 수 박사님께서 물치료를 추천해 주셨고 그때부터 매트는 카페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어마무시한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트의 체중이 무려 몇 킬로? 45kg 감량됐고 5개월 반이 지나자 매일 복용하던 35개나 되는 알약을 끊었고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압약, 당뇨약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 당뇨 최고의 약이 바로 물입니다.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유도를 활용하여 트레이닝하였고 전국 격투기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엄마는 매트에게 매트야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 축복을 받았구나. 수 박사님과 벤맨 갤리지 박사님이 내 아들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어. 물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께 평생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긋지긋하던 암에서 투병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가 나오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태우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 왜 우리 몸의 암세포가 우리 정상세포를 태우는데 그 물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고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수없이 강조하시면서 물치료제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누이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 여사님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해라? 물을 마셔라. 그리고 소금을 조금 찍어 먹으면 통증이 많이 진정될 것이다. 자,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우리 존 K의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의사는 전화를 걸어서 혈액 검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3이고 체중이 157kg. 여기서 앞에 100자만 빼면 여러분들 체중 나오죠. 자, 체중이 157kg.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한 6개월 있을 때, 저희 아빠가 그 식당에 갔는데, 미국에는 이 베지테리언들도 많고, 또 육식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뷔페 식당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식사를 못해요. 제가 창피하게. 왜냐면, 정말, 참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저도 조선반만 하지만, 요 의자보다 더 큰, 진짜 이렇게 해서 의자가 곧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비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시에 갈비 이만큼 해서 한 10번은 갖다 드시는 걸 보면서 아빠가 밥을 못 먹고 옆에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서 제가 쿡쿡 찔렀습니다. 아빠.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존 K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의자가 부러질 것 같은 체중의 소유자 바로 157kg인데 2형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6.3리터 마시고 음식에 소금을 1.5스푼 첨가했습니다. 자, 5개월 전후 혈액검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 12월 발병 당시에는 체중이 157kg였는데 5개월 뒤에 물을 6.3리터 마시고 음식에 소금을 1.5스푼 첨가한 것을 5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중이 몇 킬로 빠졌어요? 134kg.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23.5kg가 빠집니다. 중성지방이 288에서 138로 내렸습니다. 흰쌀이 여러분 중성지방 지수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 아시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대로 정제된 정제유가 중성지방 지수를 높이는 주범. 콜레스테롤 수치는 말할 것도 없이 고기, 생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그래서 247에서 5개월 뒤에 189, 혈당이 191에서 108, 당화 혈색소가 7.3에서 5.4. 뭐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5개월 만에. 당뇨약? 인슐린? 여주물? 자, 날마다 균형 잡힌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무려 23.5kg의 체중을 감량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사례였는데 존 K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소금이 아니었다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많은 사례를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세요. 물은 그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탈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제가 요거 쉬운 그 수기만 여기 올려놨지만 베멘겔리지 박사님의 책을 보면요. 당뇨병이 어떻게 이 치료되는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암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기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경각시킬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거를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우울증? 자, 보면 우울증과 물치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초기 단계의 피로감은 우울증 초기 표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면 탈수 상태에 처해서 여러분의 뇌가 일상적인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방전을 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귀찮고 피곤해. 입에서 썩는 애 나고. 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시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뇌사진입니다. 호두 비슷하게 생긴 애. 자,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무엇과 같다? 갈변증과 같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더 나쁘게는 물 대신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신 결과입니다. 요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고, 죄송하지만 미국에 있는 간호사 존스 홉킨스에서 간호사 900명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간호사들의 유방암이나 암 발병률이 무려 4,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한 7, 8배 이상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인은 자꾸 이 뇌세포를 탈수시키고 인체를 탈수시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자극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자꾸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처음에는 달달하니 기분이 좋은데 조금 지나면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피곤해지고. 왜 그래요? 탈수에서 비롯되는 증상인 것입니다. 자, 구조계의 뇌세포는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구조계의 뇌세포. 와, 안 아세요? 뇌세포가 몇 개다? 9개다? 900개다? 9만 개다? 구조계의 뇌세포는 물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9조 개나 되는 뇌세포를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잔, 2잔의 물로 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조 개의 뇌세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탈수증에 걸리지 않도록 공복 시에, 고 선생님처럼 물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필요로 하는데, 자, 여기 참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은 두뇌가 정교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은 뭐냐? 탈수된 뇌의 생리적 상태에 붙은 꼬리표다.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이 벨리지 박사님이. 우울증은 뭐다? 탈수된 뇌의 생리적 상태에 붙은 꼬리표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은 뇌의 탈수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우울증 치료제가 뭔지 보셔야 돼요. 자, 물. 자연이 선사한 항우울제. 여러분,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됩니까? 소변 색깔이 누리끼리 할 때까지? 언제까지? 맑아질 때까지. 자, 무색 소변을 생산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원장님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2잔. 제가 물 주면 집중하고 막 이러느라 그래서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무색 소변을 생산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결과적으로 이 초과된 산을 인체 밖으로 씻어내면서 자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보유해 주면서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 섭취와 더불어 일어날 적절한 소변 배출이
이뇨작용이 원활해지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진이라는 여사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추돌사고를 당하여 제과 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굴러떨어지며 엉덩이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지압사와 마사지 치료사, 친구사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치료로 통증이 간헐적으로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압사, 마사지 치료사, 친구사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잔소리를 하냐면 물 드세요! 죄송합니다. 물을 마셔라! 그렇지만 나는 통증과 탈수를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통증과 탈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구조개의 뇌세포가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은 물을 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10일 전 지방신문의 박사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통증과 탈수 관계에 대해 마사지 치료사가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잃을 게 없어.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물을 1리터를 마셨고 낮에도 계속해서 2.4리터를 마셨습니다. 3일쯤 지나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 섭취 5일 후 거의 통증이 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6일째부터는 이상하다. 몰핀도 안 쓰는데 왜 통증이 없어질까요? 진통제도 안 쓰는데. 자, 6일째부터는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울증은 거쳤고 활력 있는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으시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잔 드세요. 자, 여기 이 커트니 디드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우리의 경험과 일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자, 우울증과 관련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의 내용은 10년 이상 제 투쟁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5년, 어떤 분은 3년 암으로 투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0년 이상 된 이 병과의 투쟁에 대한 해결책이 이분에게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책에서 제시한 24시간에 걸쳐 최소한 하루에 물 몇 리터?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몇 리터? 1.9리터와 소금 얼마? 반 스푼을 섭취하는 비율로 물을 마신다는 공식이 제 우울증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병을 떼어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자, 저는 체중 때문에 체중 수치의 절반, 50kg면 얼마인 줄 아시겠죠? 니콜, 모든 세포의 충분한 수화 유지에 필요한 물의 양이라는 공식을 따랐습니다. 이거는 아주 비만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1.9리터. 그 다음에 소금 얼마? 반 스푼. 자, 저는 이거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이분, 이 건강 전문가세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염식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많은 요리 강사들과 그 건강 전문가님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물론 요새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소금에 대한 견해가 새로워졌지만, 전화를 제가 가끔 받으면 하늘마을은 무염식 요리 해줍니까?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생각에 탈피 필요합니다. 자, 저는 저염식단이 좋은 건강법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제 몸이 우울증 증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우울제 대다수가 뭐다고요? 이뇨제. 소변 배출 잘하게 하는 이뇨제이기도 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에는 언제나 극심한 목마름,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추가적 수분 욕구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의 쌍둥이는 불안증이죠. 자, 처방된 항불안제를 추가로 복용해서 화학적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고 싶었다 살고 싶었다 화학적인 시소를 타면서 정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할 때 순식간에 몰려드는 죽고 싶다는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해 준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 러셀 메리애니의 이 수기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이 책에는요 거의 3분의 2가 이 물치료로 회복된 사람들의 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수기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친구의 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만성적인 부지불식간의 탈수 상태와 질병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뭐와 뭐가요? 탈수 상태와 질병이 원인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었대요. 자, 이분도 건강개혁자입니다. 제가 먹는 조리된 통곡물들, 매크로바이오틱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통곡물 식사와 증기로 찜한 채소와 신선한 과일에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대개 영양사님들이, 로푸드나 여러 전문가님들이 우리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물을 마시면 소화액을 희석해서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배웠고 또 신장이 약해진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고가 그릇되었다니 후회하는 겁니다. 자, 저는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물을 마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몸은 물을 달라고 늘 부르짖었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피로,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온다?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질병이 모두 남이 시작이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탈수 현상에서부터 발병된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만성 피로, 피부 푸석푸석 건조건조, 몇 주간 계속되는 우울증, 간헐적인 신장 결석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뭐와 뭐의 신호이다? 갈증과 만성적 탈수의 신호였습니다. 저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병원에 계시다 보면 바쁘고 이러면 물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자주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물 치료를 알게 된 이래 불안이나 우울증이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장 결석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 상태가 모두 제 몸에 만성적인 부지불식간의 만성 무슨 상태다? 탈수 상태다. 뭐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피로, 피부 건조, 우울증, 간헐적인 신장 결석 다 무엇에서부터 비롯된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 비롯된다. 자, 세상에 순수한 물과 소금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순수한 물과 소금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몸에서
최고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양의 물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여 우리의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쑥쑥. 이때는 박수 해도 돼. 내추럴 킬러 세포 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메이올라. 중국어 하면 안 되는데. 죄송. 자, 그래서 우리의 세포, 기관, 시스템의 적절한 수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치료 첫 번째 건강 해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소금은 한 3-4컷 있습니다. 3컷 정도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이 물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자, 소금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소금은 강력한 무엇이다? 우리 은정 씨 30년 동안 항히스타민제 먹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가 뭐다? 소금이다. 자, 천식증을 치료하는데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혀에다가 소금을 살짝, 여러분 왜 우리 김장할 때 죽염, 간수 빠진 소금, 알갱이 아시죠? 그 알갱이 하나, 2개 알갱이 정도를 혀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한 숟갈 올리시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짜가지고 밤새도록 물 마셔야 돼. 자, 소금은 아무런 독성 없이 산소 호흡기와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천연 산소 호흡기가 있는데 천식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어떻게 한다? 소금을 한두 알갱이를 혀에 올려놓으면 쌕 천식 물러가라. 산소 호흡기. 자, 두 번째 소금은 세포, 특별히 뇌세포에 쌓이는 요 과도한 활성산소, 요 산소 물질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이 노인성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염분 섭취를 제한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짜게 드시는 건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게다가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소금이 이 신장이 소변을 통해서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 거의 무염식에 가깝게 하시다가 여기 처음에 오실 때는 혈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소금을 추가하니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어떻게 된다? 점점 산성화됩니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소금은 우리 정서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딸이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선교사들과 학생들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믿거니 하고 내뱉었더니 저희 딸이 한번 엄마 마마 관심 와봐. 나한테도 관심 좀 쏟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애정장애, 정서장애에 꼭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자, 우울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튬입니다. 리튬. 자, 요 리튬은 바로 소금 대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약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자, 소금은 암 예방과 치료에 꼭 필요합니다. 암세포는 옥센 is the answer. cancer. 암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자,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살해됩니다.
암세포는 형기성 유기체로서 산소가 희박하고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 번식하게 되는데요. 몸이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고 또 소금이 모든 부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 용량을 증대시키면 혈액 속의 산소가 활성화되고 유도된 면역세포들이 내추럴 킬러 세포들이 암세포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파괴시켜서 여러분의 암세포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수는 몸의 면역 시스템 P53 유전자를 활성시켜서 암세포 쑥쑥 잡아먹고 림프구 쑥쑥 올려줘서 암세포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병 환우분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소금은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부정맥 있는 분들. 그런데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오해와는 반대로 실제 소금은 물과 협력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물론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소금이 혈압을 낮추어 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폐기종 환자분들. 자, 소금은 폐기종이나 낭포성 섬유종 환자들이 폐 속의 점액성 끈적끈적한 충전물과 이 삭혀 나오는 가래를 없애주는데 탁월합니다. 많은 거 배우시죠, 오늘? 저도 이 벤맹겔리즈 박사님 책 보면서 많이 동감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끄떡끄떡. 자, 그 다음에 혀 위에 소금을 얹으면 그치지 않던 마른 기침이 멈춰서 천식이 예방되고 치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 전 이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요. 자, 골다공증은 뭐와 뭐의 부족이다? 소금과 물 부족의 결과입니다. 자, 인체 염분 보유량의 20% 이상이 우리 뼈 장골들의 이 축대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 뼈들에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염분인데요. 음식에 염분이 부족할 때 뼈에 저장된 염분이 방출돼서 삼투압으로 인해서 혈액 속의 염분 함량을 균형을 맞추어서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될 때 전해질 주사와 수액 주사를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원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에 염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몸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환우분들이 가끔 이제 녹즙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탈장돼가지고 하루에 16잔 그렇게 몇 달 드시고 탈장돼갖고 오시는 분들 바로 저희가 오시자마자 병원에 데려가서 이 탈수 현상을 이제 맞춰주려고 병원에 가셔서 수액과 전해질 주사를 마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물에 염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컷이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소금 공장 같죠? 자, 그러면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정제되어 있는 소금이 좋을까요? 히말라야 소금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가장 좋은 소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일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히말라야 소금 아니고? 뭐 저 또 뭐냐? 주겸 아니고? 또 무슨 소금 있잖아요, 미자선. 네, 주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금이 좋은지.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럼 어떤 소금 먹어요? 자, 천일염과 소금 강산에서 파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하지 않은 무엇이 낫다? 천일염이 낫다. 그래서 간수 빼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주의하실 게 알루미늄은 인체 신경 시스템에 아주 해로운 원소인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이 소금은 이 가루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사실 때 그 뒤에 용량을 표기된 것을 보셔서 알루미늄이 함량되어 있으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에게 당장 치우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네, 그거는 발암물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은 우리 순종이와 우리 온유와 겸손이에게 뭐다? 진통제와 항암제다. 자, 정말 중요하죠. 자, 소금은 근육 상태와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요실금, 찌끔찌끔 하실 때 사실 그 요실금의 원인이 소금 부족의 결과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얼마의 소금을 먹는가? 대략 하루에 물 몇 잔? 8잔에서 10잔을 언제 드신다? 밥 먹고 나자마자 물을 드셔야겠죠? 아이고, 정말 아주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그럼 물을 언제 드셔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예, 물 2컵. 식사하기 1시간이나 40분 전에 물 몇 컵? 2컵. 식사 도중에 물 2컵? 아니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물 몇 컵? 2컵. 공복 시에 이렇게 물을 계속 드시면서 소금을 조금 찍어서 드시면 굉장히 유익한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몇 g의 소금?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 1.14리터당 4분의 1 작은술의 소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세게 했거나 또는 여름에 탈수 현상이 심하실 때는 소금물을 먹이면 진정이 되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소금이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혈압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과잉으로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적절량을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소금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몸에 내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물을 치료해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기적의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외적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감기 물러가라에 보면 하이드로 테라피가 있습니다. 존 켈록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수치료 방법. 자, 그래서 물을 외적으로 적용하시는 건 내적으로는 물을 마시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각탕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시면서 입에서, 소변에서, 대변에서, 땀으로 뭐가 나와요? 노폐물이 배출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욕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각탕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어떻게 된다? 쑥쑥!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림프구가 어떻게 된다? 쑥쑥! 아, 이거는 다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된다? 감사합니다. 암세포 깨갱.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림프구 쑥쑥, 암세포 깨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보시면 하이드로 테라피 어떻게 수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한 4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감기 뚝 물러가라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수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 마시기?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면 유방 없어져. 이 물 마시면 자궁암 없어져. 요 물 마시면 폐암 짜이나. 그 공고하고 남편 5이 있어도 내 공고함과 내가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그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갈증을 채워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와보라! 저 흥분하면 혼납니다. 와보라!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세주께 와보라! 여러분, 이 물 마시면 게임셋! 여러분의 병 물러갑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